그 가방 얼마니? 왜요? 얼마냐니까? 380만 원이요. 민준이 월급이 250만 원인데 그래서요? 그 돈이면 김장 재료비 석 달치야. 이거 자.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고. 어머니,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뭐라고? 전체 돈 쓰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65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당에 쏟아진 빨간 김장 양념, 흩어진 배추, 충격에 휩싸인 가족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생보소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5, 이정순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 이 집에서 저는 40년간 김장을 담가왔습니다. 우리 집안 김장은 특별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 양념으로 100포기를 담급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하루 종일 함께 웃고 떠들며 담그는 김장. 그게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들 민준이가 결혼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박지혜, 35살.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잘 지내자. 하지만 결혼 3개월 만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김장날이었습니다. 지혜야, 오늘 김장하는 날이야. 준비 좀 도와줄래? 어머니, 저 손톱했어요. 망가지면 어떡해요? 그럼 장갑 끼면 되잖니. 장갑 껴도 냄새 배요. 싫어요. 지혜야, 가족 행사인데. 어머니, 저 피곤해요. 쉴게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100포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야, 올해는 도와줄 수 있지? 어머니, 저 요가 수업 있어요. 김장날인데 김장이 저보다 중요해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무, 파, 마늘, 생강, 젓갈. 며느리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지혜야, 다음 주 토요일이 김장날이야. 이번엔 꼭 도와줘야 해. 시누이들도 다 와. 어머니, 또 그거예요? 그래. 온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날이야. 며느리가 핸드폰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와야 해. 어머니, 강요하지 마세요. 제 의사도 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장날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배추를 꺼냈습니다.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7시 양념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설탕, 찹쌀풀, 40년 비법 그대로 섞었습니다. 9시 진우이 은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우리 딸 고생한다. 형님은 안 나와요? 아직 자고 있어.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시 시동생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올케도 함께 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고맙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김장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커다란 대야, 고무장갑, 앞치마, 다들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시. 민준이가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일어나. 김장해야 해. 응, 졸려. 다들 기다려. 조금만 더 잘래. 여보, 알았어. 알았어. 30분 후,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리 와서 앉아. 제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전 구경만 할게요. 뭐라고? 손 망가지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다 하는데 언니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은지야, 넌 내일이나 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래도 김장은 시작됐습니다. 배추를 펼쳤습니다.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쪽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봤습니다. SNS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순 씨,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올케가 양념 묻은 손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응, 가져올게.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물 좀 가져다 줄래? 며느리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 바빠요. 어머니가 가져다 드세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바쁘다고요. 물 가져다 드리는 건 어머니 일이잖아요. 은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그렇게까지 할 거야?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물 좀 가져다 달라는데 그렇게 말해? 난 내 할 일 하고 있어.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하시면 되잖아. 넌 뭐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나 보면서. 내가 뭐 하든 내 마음이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던 제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넌 우리 집 며느리야. 가족이잖니. 가족이요? 어머니, 전 어머니 하녀 아니에요. 뭐라고? 전 제 삶이 있어요. 김장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 집에 왜 시집 왔어? 그건 오빠 좋아서 왔지. 어머니한테 시집 온 거 아니야.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민준이가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오빠, 넌 맨날 엄마 편만 들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 여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문제야. 큰 문제라고.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예요. 민준이가 나가서 받아왔습니다. 큰 박스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드디어 왔네. 박스를 뜯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나왔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며느리가 황홀한 표정으로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와, 예쁘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거울 앞에서 가방을 매봤습니다. 인증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이 그 가격표를 봤습니다. 380만 원, 38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민준이 월급이 250만 원입니다. 지혜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그 가방 얼마니? 왜요?
얼마냐니까. 380만 원이요. 왜요? 민준이 월급이 250만 원인데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돈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돈이면 김장 재료비 석탈치예요.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고 어머니,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뭐라고? 전 제 돈 쓰는 거예요. 왜 간섭하세요? 내 돈. 민준이 카드로 긁었잖니. 남편 카드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밤낮으로 야근해서 번 돈이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내가 번 건 아니지만 내 남편 돈이잖아.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넌 김장도 안 돕고 가족 행사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명품은 사니? 어머니, 제 인생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든 제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빙긋 웃었습니다. 나가라고요? 좋아요. 나갈게요. 명품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여보, 가자. 나 이 집 못 살겠어. 민준이가 당황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얘기 좀 하자. 얘기. 무슨 얘기? 당신 엄마가 날 내쫓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당신 엄마 편이야. 내 편이야?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렇네. 당신도 엄마 편이지. 며느리가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발이 김치 양념 대야에 걸렸습니다. 콰당, 대야가 쏟아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마당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40년 비법으로 만든 양념,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양념, 모두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안 그래도 이 김치 냄새 역겨웠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준이가 쫓아갔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며느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쏟아진 양념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이어온 전통, 온 가족이 함께하던 김장날, 그게 마루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렸어요? 은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민준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시나요? 네. 저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십니다. 심근경색이요? 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800만 원, 큰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카드를 긁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 초과였습니다. 며느리의 명품 쇼핑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필요해. 그래서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보, 카드 한도가 다 찼어. 그 가방 좀. 가방. 내 가방 팔라고? 여보, 엄마 목숨이 달린 문제야. 그건 내 문제 아니잖아. 뭐라고? 나 친정 올래. 시어머니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 괜찮아?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응? 나 뭘 잘못한 걸까? 형 잘못 없어. 형수가 잘못한 거지. 나 엄마한테 미안해. 처음부터 지혜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민준이가 고개를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며느리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3개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모두 합치면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가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금매합니다. 반값에 드립니다. 하루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3개 모두 팔렸습니다. 1,500만 원. 민준이는 그 돈으로 수술비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가방 다 팔았다며? 응, 팔았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목숨이 더 중요해. 그건 내 거잖아. 우리 엄마 목숨보다 가방이 중요해?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그래. 하자. 뭐라고? 나도 이제 지쳤어. 우리 이혼하자. 민준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민준이는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며느리는 SNS에 올렸습니다. 시댁의 횡포로 이혼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병원 CCTV.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은 내 문제 아니잖아 했던 통화 녹음. 쏟아진 김장 양념 사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는 며느리의 가정 파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명품 가방 값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올해는 김장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가 김장날입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 것입니다. 며느리 없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가족끼리만 모이는 김장날.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김장은 다를 것입니다. 더 따뜻할 것입니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일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00포기가 아니라 50포기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걸로 충분합니다.